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지금 현재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오전에 10시 35분 제가 3,873포인트에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기가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부터 조금씩 시장은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현재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제한적 흐름 내에서에 대한 이런 4,000포인트 사수 움직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개가 시장을 절대로 반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인버스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장이 앞으로도 추세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분야,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건설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을 물론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좀 더 새로운 내용들을 첨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사실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조그만 부분이 아니고 엄청나게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마인 업체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이 조금 메이저 그룹들이 이런 이제 데이터 건설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고,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설비에 대한 부품들이라든지 또는 많은 장비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설 및 주요 공급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간추려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군데로 이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이제 기술 지원,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스토리지라고 해서 저장 장치에 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컴퓨팅에 대한 연산을 담당하는 컴퓨팅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통신 서비스 관련된 분야가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그런 종목군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했을 때 이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5가지는 중요도 순으로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나는 이 5번까지 잘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과 2번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우선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서버와 스토리지입니다. 우리가 이 서버와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를 하는 것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이런 서버와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기판유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현재는 3분기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판유에 해당하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AI 기판에 들어가는 서버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면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가 또는 이제 심텍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낸드에 들어가는 기판은 우리가 뭐 TLB 같은 기업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판류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서버와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제 전력 및 비상 발전기 그리고 ESS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풀 가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원전 한 기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만 10년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전력을 더욱더 촘촘하게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으로 커버할 수 없는 전력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가장 쉽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ESS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전력이나 또는 비상발전기 그리고 ESS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만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럼 이런 분야도 쉽게 주가가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업황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온이나 항습 그리고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 계속적인 이제 발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가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저항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만큼 발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광산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바로 이런 항온, 항습 그리고 이런 액침 냉각 바로 이제 발열을 관리하기 위해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앞으로 그럼 어떤 분야가 움직일 수 있느냐? 자, 밑에 있는 이 네트워크 장비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분야를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네트워크를 깔아놔야 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서 외부로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거에는 5G라고 했지만 최근에 이런 네트워크 장비, 특히 유선 네트워크 장비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광 케이블이나 광 트랜시버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클라우드 또는 이제 운영 서비스의 담당 기업들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네이버나 뭐 또는 이제 KT나 뭐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이 이런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뒤에 나오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이제 서버나 스토리지,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AI 팩토리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에 대한 설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오늘 실적이 상당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이제 대덕전자도 이제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LG에너솔루션 최근에 우리가 2차 전지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ESS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현재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을 꼽아가지고 로보틱스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도 대부분 다 무선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분야도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꼭 하시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 오늘은 이제 대덕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이런 우리가 기판류 안에서도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한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기판에 대한 물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재평가를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인보드 기판, 큰 기판 말고 반도체 기판은 반도체마다 그 위에 인터포저 밑에 붙는 자그마한 기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